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숭고한 날에 선열들의 넋을 기리면서 좀 어색하네. 그냥 개그맨이 이런 거 하려니까 엄숙한 방송 하려면 좀 부담돼요. 네, 자, 오늘의 제목, 이거 제가 엑셀 작업을 그동안 하던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조금 가공을 좀 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폭락했나, 서울 아파트 400개 단지 실거래가 하락률 순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락하는 아파트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특히 이거는 실거래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전거래, 증여거래, 뭐 층수, 동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도배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호갱노노나 아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 구분 없이 뭐 사정 안 묻고 그냥, 그 다음에 2층이든 30층이든 구분 안 하고 어차피 복골 보이거든요. 어차피 평탄화가 돼요, 나중에는. 제가 관리하는 400개 단지, 각 지역마다 시가총액 상위 400개 단지의 최고가 대비 하락률, 그 단지 시가총액. 그러니까 어느 한 평형이 아니라 어떤 평형은 오르고 어떤 평형은 내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즉 뭐 10월이든 8월이든 11월이든 그 아파트 3000세대 다 더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가장 클 때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뭐 큰 평형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는 뭐 최고가 그대로 있겠죠. 그 대신 작은 평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상황대로 한번 아파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제가 12개, 그러니까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나 강남구는 워낙 그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는 아파트가 2개밖에 안 돼. 시가총액에 그 400등 안에 들어갈 게. 그러니까 2개,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금천구, 여기도 뭐 1개인가 2개밖에 안 되고, 은평구도 뭐 3개, 4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각 지역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10개를 고르는데, 그 시가총액 비중에 맞게, 당연히 강남구는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겠죠. 시가총액 큰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구에서 지수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요렇게 3개를 지역을 묶어서, 그러니까 금액대와 지역이 비슷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25개구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선이 25개가 차트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헷갈려서 볼 수도 없고 또 큰 의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성동, 중은, 이건 뭐냐면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노도강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강동구는 혼자, 그 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여기는 묶어서 뭐 20개 단지,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성동, 광진구는 성동구와 광진구 2개 묶어서, 영동, 작서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3가지를 묶어서 30개 단지, 그 다음에 양천구 혼자, 강남구 혼자, 서초구 혼자, 용산구 혼자, 이렇게.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요즘에 송파구 많이 빠졌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지역별로 12개 지역을 묶은 걸 보여드릴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65,000세대예요. 단지는 20개 단지를 묶었어요. 근데 여기에 송파구에 헬리오 9,000 거의 만세대, 그 다음에 신전 파크리오 거의 6,000세대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엘리트 레파 이런 것도 거의 다 5,000세대씩이야. 합치니까 65,000세대야. 잘 보세요. 송파구는 20개 단지인데 64,000세대가 넘는데, 서초구는 30개 단지인데 보세요. 단지 수가 더 많은데 세대수는 반밖에 안 돼. 왜? 서초구는 1000세대 안팎이면 2000세대가 안 되면서 오질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송파구보다 개별 평형별로는 훨씬 비싸죠. 자, 이걸 가지고 그 시가총액을 이 20개 단지 64,000세대를 전부 더하는 거야. 매일매일 더해요. 매일매일 더했을 때 가장 비쌀 때가 있겠죠. 보통 작년 10월달 전후예요. 그리고 지금을 비교하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138조예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154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송파구는 64,000세대고 64,000세대에 138조인데, 강남구는 53,000세대, 세대수가 만세대가 적어. 근데도 시가총액은 한 20조 가까이가 많아요. 154조예요. 154조. 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시가총액과
작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가일 때의 그 시가총액을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요렇게 계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9월달이 상투예요. 9월달. 강남구는요, 12월달이 상투야. 그 다음에 서초구는 지금도 올라. 지금도 최고가 현재야. 용산구랑 서초구는. 자, 그러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계속 치고 있거든요. 용산구랑 두 개. 걔네들은 고가 대비 하락률이 몇 프로일까? 0%예요. 0%. 꼴등이야. 꼴등. 하락을 하나도 안 했어.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보니까 송파구가 20개 단지 64,577세대인데 시가총액은 138조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하락률이 7.8%예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는 20% 하락한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단지가 예를 들어서 15% 하락했다. 그러면 어느 평형은 뭐 20% 30% 하락한 평형도 있을 거예요. 막 자전거래니 뭐 증여거래니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많이 빠진 데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특히 성북구 많이 빠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합쳐서 4.67%예요. 이 중에 아마 성북구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은평구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도강도 3.7%로 세 번째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 노도강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강동구도 3.5%로 이제 네 번째로 많이 빠졌는데, 이 송파구랑 이게 관련이 깊다고 그랬죠. 송파구가 많이 빠지면 강동구도 많이 빠지더라고. 특히 요즘에 뭐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신축 뭐 5,000세대 되는 것들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도 2.99%, 금관구도 20개 단지 2.78%, 성동구, 광진구도 20개 단지 시가총액은 44조면서 2.69%,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는 30개 단지인데 42,000세대고 60조인데 하락률은 그렇게 막 크질 않네. 1.6%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양천구는 20개 단지인데 주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겠죠. 34,000세대인데 1% 정도. 그나마 다른 데 비해서는 덜 하락했네. 자, 이거는 물가를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냥 명목 가격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구도 강남, 서초, 용산이 세기 센데 강남구도 최근 들어서 살짝 굽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락하는 단지가 막 나와요. 그래도 0.1%니까 뭐 거의 고점에서 별로 빠진 게 없지. 그런데 이 강남, 서초 이런 데는요, 노도강에 비해서 3분의 1도 못 올랐어. 최근 한 2, 3년만 보면. 노도강, 성북구 이런 데가 엄청 올랐거든. 그 다음에 서초구는 30개 단지인데 3,700세대예요. 아니 37,000세대예요. 그러면 30개로 나누면 세대수가 1,000세대 정도죠. 그러니까 한 단지당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 서초구는. 그런데 잘 보세요. 송파구는 20개 단지인데 64,000세대야.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거의 그 단지당 거의 한 3,000세대 된다는 얘기죠. 6만을 20으로 나누니까 3,0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송파구의 잠실 쪽은 2,000세대 그러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 워낙 세니까. 그 다음에 강남구는 40개 단지인데 53,000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세대가 안 돼. 서초구는 1,2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강남구는 작은 단지들이 많은데 가격은 오질나게 비싸요. 그리고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이 많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산구랑 서초구랑은 그러니까 하락률이 0%에 0% 없잖아요. 하락한 게 없어. 근데 시가총액이 용산구는 제가 20개 단지를 넣었거든요. 용산구. 워낙 원래 여기 용산구는 한 10개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한 1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10개 단지씩 묶으니까 제가 20개 단지 넣은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보니까 송파구가 7.8%로 제일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예상했었죠. 많이 빠질 거로. 그 다음에 노도강 많이 빠졌죠. 그리고 요 송파구랑 강동구랑은 세트로 빠지더라. 그 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금강구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기도도 제가 11개 지역을 관리하잖아요. 송파구는 25개구 다 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의 한 45%를 차지해요. 이 시가총액이. 왜냐면 54만 8천 세대야, 여러분들. 이거 55만 세대라고. 55만 세대.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세대수는 서울 아파트의 한 5분의 1 정도 될라나? 그런데 시가총액은 거의 반이라니까. 얼마나 비싼 놈들인지 얘네들이. 자, 이번에는 경기도 11개적. 경기도는 다 하질 않아요. 제가 관심 있었던 11개적. 제가 2019년도에 이 작업을 할 때 전국을 다 할 수도 없고 경기도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서울만 했다가 서울과 관련 있는, 그래서 제가 1기 신도시 공부할 때
그 10개 단지, 10개 단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10개 단지가 아니구나. 5개 지역에 10개 단지. 안양, 평촌, 뭐, 일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분당 같은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버블7 연구하느라고 서울은 어차피 있으니까, 거기에 용인수지랑, 용인수지 하나 넣었다. 그죠? 버블7 중에 서울 이외에는 용인수지죠. 가 맞죠? 그 다음에 서울은 뭐,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양천, 또 뭐가 있지? 과천, 분당도 있었나? 과천인가? 분당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다 그때 조사해서 넣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개 지역 보겠습니다. 경기도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11개 지역인데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광교 방송했나요? 그쵸? 수억씩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수원 광교인데 모든 단지를 10개씩 수원 광교에 그 호수공원 있잖아요. 원천동, 뭐 원천동인가? 일단 그 근처에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10개를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죠? 자, 그 중에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그래요. 10개 단지인데 세대수는 14,000세대예요. 그러니까 한 단지당 1,400개 단지예요. 근데 거기에 광교 있어, 중흥 S클래스는 거기 혼자서 2,200세대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세대 넘는 세대 있고 1,000세대도 안 되는 단지도 있고 갖고 10개 골랐어요. 시가총액이 18조 원이에요. 자, 근데 고가 대비 7.1%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여기는 특별하게 이상거래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그 파크류 같은 경우,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 그 어떤 그 증여성 거래 같은 반토막 나는 거래가 있으니까 그것도 시가총액이 커. 그러니까는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상 거래가 신고되면 하락률을 많이 회복할 거예요. 근데 이 경기도 수원이나 중동이나 이쪽은 특이한 거래가 많지도 않았어. 그냥 정상 거래인데도 이렇게 급락을 했더라고. 그다음에 부천 중동 10개 단지인데 17,000세대, 1,700세대 정도 되죠. 한 단지당. 시가총액은 9조 원이고 5.5%. 안양 평촌, 요번에 그 인덕원 대우 난리 났잖아. 거기에 그 대신 평촌 지역만이에요. 부천 중동은 1기 신도시 때문에 중동만 고른 거고. 그러니까 1기 신도시라고 해서 뭐 30년 전에 아파트만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대장주, 거기는 30년 된 아파트도 있고 3년 된 아파트도 있고 그렇게 돼 있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자, 평촌은 5.3% 하락했네요. 경기도 구리는 7조 원인데 11,000세대네. 1,100세대 정도 되는 거니까 10으로 나누면 돼요. 한 단지당 몇 개 세대인가, 몇 세대인가 보면은요. 자, 여기도 4.7%. 그 다음에 용인수지도, 여기는, 13조, 10개 단지인데 13조야.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10개 단지시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놈이, 여기네, 성남 분당이 제일 비싸네. 27조 원이야. 제일 적은 데는 7조 원, 구리. 같은 10개 단지인데, 어느 단지는, 7조 원이고, 8조 원도 안 되고, 구리는, 성남 분당은 27조예요. 47에 거의 4배야, 4배. 그러니까 경기도 구리 한 단지의 그 가격 시가총액이랑 성남 분당이랑 비교를 하면 4배 차이예요. 4배 차이. 같은 10단지인데도 하나는 7.9조 원, 하나는 27조 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빠졌어, 이 분당은. 즉, 분당은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 최고 시가총액이 지금이야,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 3개월 전, 4개월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이 제일 비싸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하락률이 0%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하남도 3.7%, 그 다음에 경기 광명이 3.4%, 일산이 3.0%, 과천이 2.2%, 산본이 0.9%, 분당이 0%.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110개 단지는 제가 작업하다 말아가지고 서울만 오늘은 할게요. 서울 400개 단지 다 보겠습니다. 그 중에 멸실된 아파트 빼면 한 360개 단지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 이거예요, 이거를 엑셀에다가 제 모니터가 6개잖아요. 4000픽셀짜리. 그걸 위아래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엑셀을 쭉 위아래로 늘어놓은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한 거예요. 화면 캡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락률이 제일 큰 걸 1등으로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0%인 거를 꼴등으로 하고. 그러면 0%가 지금 되게 많겠죠. 왜? 뭐 지역별로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0%인 것도 있고, 6개월, 1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 고가에서 멈춘 거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하락한 거. 근데 이 많이 하락한 것 중에는
약간 증여성 거래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상 거래가 신고되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하락률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참 넘어가야 돼. 한참. 저 위로 올라가자. 여기입니다. 자, 원래 엑셀 데이터는 오른쪽이 엑셀, 요게 엑셀 데이터가 이게 원 데이터고, 요거는 시트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거는 그래프고, 오른쪽은 시트예요. 엑셀 시트예요. 자, 근데 거의 비슷하게 옆으로 나란히 늘어났어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송파구 신천동의 신전파크리오 6,864세대고요. 2008년도 준공인데 시가총액은 11조 4조 원이에요. 11.4조 원. 그리고 고가 대비 29%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 30%가 폭락했어.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제일 많은 국민 편향 84제곱짜리 고개 하나가 반토막 난 거래가 신고가 됐죠. 정확히 반토막. 그거는 증여성 거래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이유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신고된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어떤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살짝 빼면은 좀 확실히 줄어들긴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엑셀에서 그런 거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로직을 건드려 놓으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한번 로직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로직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로 해석을 한 거죠. 아, 신전파크리오는 뭔가 좀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었구나.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걸 왼쪽을 보면요, 신전파크리오는요 2008년도 8월달 입주고요. 시가총액이 11.4조 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29.3%, 세대수는 6,864세대. 이거 갖다가 전부 제가 그래프로 옮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마찬가지니까 오른쪽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데가 강동구 천호동의 레미안 강동 팰리스 있어요. 레강펠 그런데 999세대, 준공 2017년이라서 신축이에요. 시가총액은 세대수가 적으니까 1조 3천억 정도, 그리고 하락은 23.5%. 여기도 세대수가 제일 많은 84제곱짜리가 폭락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한두 개 섞여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진구 구의동의 구의현대 2차인데 여기는 21% 하락. 그러니까 어느 평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평형인지 몰라도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거 있죠. 그게다가 세대수를 다 곱해.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 그게 시가총액이잖아요. 시장 가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치의 총액 합,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마이너스 20.8%,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대우 아파트, 이건 세대수가 적은데 뭐 하나가 좀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더라고. 또 18.2%. 그 다음에 성산동의 성산 시형 아파트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가 마이너스 16이라면 어느 평형인가는 20, 30% 하락한 게 분명히 있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락률이 0%인 거래도 단지도 있어요. 특히 대형 평형일수록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잖아요, 거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길동의 한신 휴 플러스 마이너스 15.3%. 그 다음에 용산의 도원 삼성 아파트 마이너스 14.6%,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마이너스 14.5%, 기름 센터피스 성북구가 좀 하락한 게 많이 나오죠. 14.3%, 그 다음에 상일동 강동구 아르테온 마이너스 13.8%, 이게 4,000세대가 넘어요. 그 다음에 동작구 흑석 아리하 아크로 리버하임이죠. 1,000세대인데 13.4%, 신내동의 신내 대시장폴에 마이너스 13%, 1,800세대,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 1490세대 12.9%, 송파구 문정 시형 아파트 1300세대 12.8%, 그 다음에 강동구 명일 현대 고덕 아파트 524세대 12.8%, 그 다음에 목동 13단지 여기도 2200세대나 돼요. 마이너스 12.5%, 목동 11단지 12.1%, 그 다음에 강북구 미아동의 트리베라 뭐 2단지 되겠죠? 11.8%, 봉천동의 관악 푸르지오 마이너스 11.4%, 그 다음에 잠실 리센츠 이 5,500세대 마이너스 11%예요. 리센츠도 급락한 게 몇 개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강서구 화곡 강서일 아파트 11.2%. 이게 별표 있는 거는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세대수도 엄청나고 시가총액도 큰 거. 은평구 노본동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11%, 그 다음에 영등포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아마 레미에스 이게 뭐 줄이면 레미안 에스티움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이너스 10.8%.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 아남 아파트 마이너스 10.7%. 광진구 자양 더샵 스타일스 이거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들어요. 마이너스 10%.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10.5%, 그다음에 성북구 장이 퍼스트하이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별표 그라시움 4,900세대 10%, 그다음에 용산구 용산 산호아파트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강동구 성내 코오롱 아파트 1차 9.54%, 그다음에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 2단지 마이너스 9.5%, 송파구 풍납 한강 극동 아파트 마이너스 9%, 강동구 둔촌 푸르지오 마이너스 8.8%, 그다음에 강동구 강일 리버파크 6단지 마이너스 8.7%, 은평구 녹본동 녹본 레미안 베라힐스 마이너스 8.6% 1300세대,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2600세대 마이너스 8.4%, 강동구 둔촌 신성 미소지움 730세대 8.3%,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별표 2600세대 8.3%. 조금 넘어갈게, 위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성북구 기름 동부 센트레빌 1300세대 8.2%,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5150세대 별표 8%. 이 별표라는 건 시가총액 100대나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지수 따로 만들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만 골라가지고. 강서구 화곡 우장산 아이파크 별표 마이너스 8% 2500세대, 성동구 행당 대림 이편한 세상 별표 3400세대 8%, 강동구 천호 금호아파트 230세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강동구 길동 신동아파트 970세대 8.1%, 그 다음에 구로구 개봉 현대아파트 2400세대 마이너스 8%, 강서구 화곡 푸르지 아파트 별표 2100세대 마이너스 8%, 도봉구 도봉 한신아파트 2600세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파크자이 별표 4300세대 8%. 이제 프로트진 안 할게요. 이제 앞단지가 바뀔 때만 얘기할게요. 노원구 하계동 하계장미 6단지 1880세대 마이너스 7.9%, 이제 7%대예요. 송파구 잠실 엘스 별표 5678세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차 876세대 마이너스 7.8%,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1980세대 7.8%, 강동구 고덕 배재현대 448세대 마이너스 7.6%, 그 다음에 노원구 월계 시형아파트 별표 3930세대 7.6%,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5단지 2060세대 7.6%, 그 다음에 성동구 행당동 한신 더휴 플러스 1410세대 마이너스 7.5%, 강동구 암사동 암사 힐스테이트 460세대 7.1%, 강동구 고덕 리엠파크 강일동 636세대 마이너스 6.9%, 강동구 암사동 한솔아파트 203세대 609%, 서대문구 북가현동 이편한 세상 신촌 마이너스 6.8% 1910세대,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스테이트 2단지 1148세대 6.7%, 양천구 목동 우성 2차 아파트 1140세대 마이너스 6.74%, 동작구 흑석 한강 푸르지오 863세대 6.6%, 성북구 기름 뉴편한 세상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1600세대 6.5%, 관악구 봉천 우성아파트 1597세대 6.5%, 강동구 강일 리버파크 5단지 722세대 6.5%,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별표 3830세대 6.5%, 동대문구 전농 SK 2013세대 6.5%,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2646세대 6.3%, 성북구 안암동 안암대강아파트 340세대 6.2%, 동대문구 답신리 레미안 별표 2652세대 6.2%, 성북구 도남동 한진아파트 4515세대 우와 6.1%, 금천구 시흥 관악 벽산 5단지 2810세대 5.9%,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3단지 1185세대 5.9%, 송파구 가락 헬리오 아파트 별표 9510세대 5.9%, 노원구 중계그린 1단지 3481세대 5.8%, 동작구 노량진 신동아파트 1696세대 5.7%,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2430세대 5.7%, 잠실 트리지움 별표 3696세대 5.7%,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세대 마이너스 5.6%, 은평구 녹본동 녹본 힐스테이트 952세대 5.6%, 서초 반포 서밋 764세대 5.5%, 양천구 신월동 신월 롯데캐슬 930세대 5.5%, 그 다음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별표 4494세대 5.5%, 강동구 고덕
고레일 별표 3658 5.5,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 극동아파트 1300세대 5.4,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2390세대 5.4,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 1092세대 5.2, 성북구 석관 두산아파트 1998세대 5.2,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아파트 별표 3544세대 5.1,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파크 1174세대 5.1, 그 다음에 성동구 금호동 이편한 세상 이거 금호 아파트 1350세대 5.1, 그 다음에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테이트 5.0 1082세대, 양천구 신정동 목동 14단지 3100세대 4.9, 노원구 중계동 중계 5단지 중계주공 5단지 2300세대 4.9, 도봉구 방학동 방학신동아 1차 4.9 3160세대. 지금까지 한 게 100등이에요. 100등.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또 순서 바뀌면 할 텐데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서 또 100등입니다. 한번 쭉 한번 궁금하신 분은요 화면 멈춰 놓고 보세요. 자 140등까지고요. 자 141등부터 182등까지 쭉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1등부터 220등까지 또 있습니다. 0.5%까지 이제 미미하네요. 그 다음에 221등부터 235등까지 이제 235등 이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0%죠. 0%.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는 아파트거나 또는 1년 전에 거래되고 나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거야.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일 밑에 제가 멸실 아파트도 껴놓긴 했는데 멸실 아파트는 그냥 의미 없으니까 냅둘게요. 자, 요까지 본 게 요게 그 400개 단지를 쫙 나열한 거 제가 100개 단지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모은 게 명목지수로 최근에 급락을 한 게 이거예요. 1데이터거든요. 1년 동안이에요. 여기다가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1중으로는 고점을 쳤고 종가로는 10월 달에 상투예요. 공식적으로는 10월이 상투라고 나와요.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반등 잠깐 했다가 다시 빠져요. 특히 5월 달에 급락한 게 아마 6월 달,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돼야지 5월 급락한 게 아마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게 요게 25개국 이렇게 꺾인 거 요거예요. 25개국 꺾인 거. 그다음에 11개 지역 경기도 11개 지역 꺾인 거. 오른쪽은 그 물가지수를 감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제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누적하는 게 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5월 달에는 뭐 용산구 정도 빼놓고는 다 전멸이에요. 전멸. 진짜 서초구도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야. 실제로는. 그 다음에 강남구는 거의 물가보다 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 원 주간 데이터인데 여기도 보면은 송파구가 마이너스죠. 강남 플러스 서초 플러스 용산 플러스 나머지는 대체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KB는 아직도 플러스라고 나와요. 자, 지금 꺾이는 상황이 버블세븐 2006년 7년도 꺾일 때랑 상당히 비슷하고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꺾였을 때랑 상당히 비슷하다. 장기간 상승한 이후에 폭락이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걸 91년이랑 비교한 거 요거. 특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반등했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잠깐 반등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번 달 많이 빠지네요. 자, 2006년 버블세븐 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이렇게 반등을 잠깐 하더라. 이렇게 반등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반등했다가 결국 밀리는 거 보세요. 근데 이 5월 달 거는 아직 아무도 몰라. 왜? 실거래가치 신고를 24일 이후로 엠바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들 조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5월 달 다 올라갔다고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는 실거래가치는 엄청 폭락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60년 동안 파동을 보면 추세선이 지금 9년 동안에 추세선이 무너졌다. 확대하면 이겁니다. 요거 추세선이 여기 무너진 거예요. 5월 9일 날 이게 무너졌어요. 날짜로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하면 1파, 2파, 3파가 이제 끝나고 이제 4파가 시작됐는데 요 파동이 8년 이상 간다. 50% 이상 하락한다. 파동 카운팅은 여기서부터 50% 하락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랑 그러니까 버블세븐 이후의 6년과 그 다음에 91년 상투 이후에 8년 동안 하락한 이거랑은 잽시가 안 될 정도로 폭락을 한다. 조심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파 때의 노무현 정부 때와 5파의 문재인 상투와 상당히 흡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것도 우연의 일치 너무 똑같고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당시에 폭락을 했는데 지금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급락하는 걸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왜? 아직 신고들을 안 하고 신고됐어도 엘리엄만 다운받아서 하고 있지 이 실거래가 하락한 거를 반영할 정도 되면 한 달, 두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트를 잘 살려고 기다렸어도 KB나 부동산의 호가 그 시세, 주간 시세 이거 보면 속아요. 상투일 때도 속지만 바닥일 때도 속아요. 바닥치고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뻥치는 거야. 또 지금은 상투치고 꺾여갖고 한참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호가는 올려가지고 시세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뻥카인데 뻥카. 주등효과 그 몇 억을 올리든 상관이 없잖아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실거래가 중에 그 가격에 거래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뻥카 질러놓으면 그 가격에 팔 수 있냐? 못 팔어. 그래도 정신승리하느라고 올려놓고서 우리 아파트가 이만큼 올라있고 그리고 저거 하락한 거는 저건 자전거래 뭐 오토바이가 아니래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뭐 증여니까 정상적인. 그럼 빨리 정상거래가 빨리 신고가 되든가. 신고도 안 돼요. 정상거래가 없어. 오히려 정상거래 신고될 만하면은 또 엉뚱한 폭락한 거래가 신고되고 그렇다니까. 그런 걸 다 취합한 게 방금 전에 이제까지 제가 100개 아파트 불러드렸죠. 어휴 목이 쉬려고 그러네. 어휴 이렇게 목이 쉴 때는 율무차가 직방이니까 여러분들 율무차 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자, 누가 제일 많이 폭락했나? 물론 아주 뭐 극단적으로 하락한 아파트에는 파크리오나 올림픽 선수촌처럼 그 증여성 거래, 뭐 반토막 거래 이런 게 섞여 있는데 그게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 마음에 살려는 사람도 주춤하게 만들고 팔려는 사람도 단돈 몇 천이라도 더 싸게 내려놓으려고 그래. 난 그거 꼭 팔아야 되거든. 니들은 안 팔아도 되지만 난 팔아야 돼. 이런 단지들이 있어서 대단지일수록 하락장에는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서울아파트 400개 단지 실거래가 하락률 순위를 100등까지만 쭉 읊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보름에 한 번? 요 정도 하면은 그 직전에 비해서 순위가 올랐나 내렸나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할게요. 저는 이런 거 잘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엘리엇 방송 경청해 주시면서 좋아요, 응원. 네,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싫어요 이렇게 왜 눌러? 싫어요 누르면 진짜 딱밤 때린다.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